분명히 쉬었습니다. 누워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녁이 되면 기운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왜 쉬어도 피곤할까? 예전엔 하루만 쉬어도 다음 날이 달랐습니다. 잠을 푹 자면 몸이 돌아왔고 하루를 비우면 기운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 안 됩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픈 건 아닙니다. 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늘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봅니다. 검사를 합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답답해집니다. 그럼 이 피로는 뭐지? 이 피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나약한가 보다. 의지가 약해졌나 보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쉬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쉼은 진짜 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는 있지만 머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휴대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회복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워 있어도 아무리 시간을 비워도 몸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쉬고 있는데도 괜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쉼 속에서도 계속 긴장합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쉬어도 회복 안 되는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이때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있고 사소한 일에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조용해지면 더 피곤해집니다. 이건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전체가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병명으로 잘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몸이 아니라 생활이 고장나면 병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오래 눕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자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되는 방식의 쉼입니다. 회복되는 쉼은 조용합니다. 자극이 적고 비교가 없고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활에는 이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더 참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하지만 참는 시간은 회복 시간이 아닙니다.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회복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피로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건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회복 없이 생활을 계속 이어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활을 크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쉼을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 반응도 안 해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생활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약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리듬을 조금 되돌릴 때 비로소 달라집니다. 지금 쉬어도 회복이 안 된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쉬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생활이 회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쉬어도 피곤한 상태, 누워 있어도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생활이 너무 오래 버티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몸이 아니라 생활이 고장나면 병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은 그걸 알아차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